20대 남성과 50대 초반 여성 CEO. 하반기 신입 남성 사원에게 예상치 못한 놀라움이 찾아왔다. 가족은 사랑과 임신에 대한 편견을 극복한다. 영상을 보기 전에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상당한 힘이에요. 올해 윤서인의 나이는 52세입니다. 그녀는 나이가 들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걱정합니다. 그녀가 미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녀의 외모 때문이지 항상 영감을 주거나 엄격하고 태도가 충만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이 아니다. 청년들은 나이가 더 많았고 20대 중반에는 잘 맞았고 결혼했지만 여전히 직장에서 잘하고 있었습니다. 일에서 만족감을 얻고 매우 행복하지만 남편이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나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남편은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서희의 노력에 집착했어요. 그녀의 집착은 그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점점 커졌습니다. 마침내 서희가 30대가 되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이혼에 관해서 나는 아이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이 빨리 해결되었지만 아직도 마음속 깊은 곳에 원통함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후 서희의 삶은 결혼과 마찬가지로 일에 집중되었다. 내 인생이 실패로 끝난 이유는 나 자신이었다. 우리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존재합니다. 다양한 목표와 로드맵. 저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그녀는 당신의 이름으로 광고 대행사를 직접 운영하게 됩니다. 30대 초반에 설립된 이들 중에는 아직 회사에서 경험을 쌓고 있거나 부사장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겉보기에 무모해 보이는 대담한 결정이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저는 후회도 느끼지 않았고 아무도 저를 믿지 않았으며 제 꿈과 일을 보호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처음 회사를 시작했을 때 그것은 큰 동기부여의 원천이었습니다. 많은 걱정의 목소리가 나를 에워쌌다. 이 산업은 초기 자본이 많이 필요하고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여전히 여성의 대표성이 부족합니다. 본질적인 개념에 따르면 장기적으로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서희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회가 생길 때까지 전체 과정을 통제했습니다. 나는 내가 모르는 것을 배우기 위해 주도권을 잡는다. 자격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년 후에는 광고 회사는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게다가 이 산업은 주목할 만한 개념과 역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서인 혼자만의 공간이었지만 나는 목표에 가까워지지도 못했다. 40대 초반까지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낭만적인 관계를 거의 갖지 않는다. 데이트를 시도해 보았지만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제 직업과 회사가 우리의 사랑을 망쳤어요. 먼저 나는 언제부터 누구였을까? 라는 질문부터 해봅시다. 우리가 만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나일까? 내가 이해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당신이 그녀나 그녀의 사회적 지위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남자 역시 바쁜 일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입장에 의해 억압을 느낀다면 가족과 사랑은 여러 종류 중 하나입니다. 이런 문제는 점점 더 먼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일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만 사생활에서는 여전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걸어갔다. 50대 초반에는 건강과 몸매 관리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적절한 때가 되면 성공적인 CEO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명성 뒤에 외로움. 천천히 고개를 드는 사람들은 당신이 그녀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말했습니다. 질투해서 너 진짜 멋지다. 고하지만 현실은. 그녀는 이런 식으로 삶을 마감하는 걸까? 그리고 회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집에 돌아오면 갑자기 조용해지는 게 익숙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종종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사원. 그가 여기 오면 똑똑하고 재능이 넘칠 거라고 예상합니다. 저는 이 병에 걸리지 않았지만 아주 뚜렷하게 보입니다.
20대인 한 분이 인상적인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셨습니다. 후반 강의 끝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데려온 후 그의 모습은 실망스러웠다. 문서 작성부터 고객 피드백까지 저는 많은 실수를 했고 쉽게 좌절했습니다. 서인은 대표로서 변명조차 하지 않았다. 나는 그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는 신입이라 수줍음이 많아요. 나는 그것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절감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 전체가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기분에 영향을 미치나요? 나는 너무 걱정이 되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대표 사무실로 전화를 걸면서 서인은 그를 불쾌하게 꾸짖었다. 비판했다. 이건 어떤 종류의 디자인과 보고서인가요? 이런 일을 방 안에서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녀의 목소리가 차갑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현우는 미안하다는 말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고 그 모습에 서인은 더욱 충격을 받았다. 화가 났지만 그게 이유이기도 했어요. 다시 시도해보거나 고칠게요. 그는 현우에게 말했다. 당신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요? 나는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히 대답하겠습니다. 그러자 서인은 자신이 왜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한다. 찾을 수 없습니다. 궁금해서 조사해보니 부모님이 최근 사고로 잃어버리셨고 제가 회사에 입사한 뒤에도 부모님은 돌아가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전혀 충격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것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그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현우의 얼굴 뒤에 감춰져 있던 엄숙한 표정이 내 눈앞에 나타났다. 저는 당신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이 문제는 비판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인은 조금씩 현우를 쳐다보았다. 처음에는 사물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내 좌절 뒤에는 진실이 있습니다. 저는 밤늦게 공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회사에 남아서 계속해서 학습하세요. 그녀의 외모가 눈길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동료들에게 그녀의 학습 태도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어색하고 느리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가장하는 것은 단지 허세일 뿐이다. 그날은 항구가 침수된 날이 아니었습니다. 현우는 우산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것은 단지 우연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평범한 일이라면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현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날은 그걸 안 들고 지나갔나 봐요. 제가 창문을 내리고 먼저 물어봤어요. 서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젖은 어깨를 문질렀다. 그 장면을 보고 나는 매우 미안함을 느꼈다. 집에 가세요. 그럼 지금부터 너희 둘을 그곳으로 데려가 줄게. 가운데에 균열이 있다. 처음에는 차 안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나는 부모님께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서인은 현우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단순한 동정을 넘어 감정이 북받쳤다. 저는 부모님을 잃은 슬픔을 느낍니다. 그는 삶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당신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데 어려움을 겪습니까? 글쎄요. 그러다가 현우가 점점 밝아졌어요. 처음에는 실수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완전히 틀렸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저는 어떤 것에 집착하게 되었고 그것을 고수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매우 다르게 보입니다. 가끔 말하다. 내가 그를 꾸짖어도 그는 전과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지만 가끔 여기 사람들에게 칭찬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바꾸면 더 좋아질 거예요. 현우의 조언은 후회할 일이 아니었다. 전에는 감사하는 눈으로 글을 썼었습니다. 그러자 현우는 조심스럽게 선생님, 같이 식사하실 수 있나요? 혹시 서인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했지만 왜 거절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은 회사 근처의 작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현우는 국수집을 찾아 그곳으로 갔다. 당신의 부모님에 대해 더 말해주세요. 부모님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모든 것을 잃으면 공허함과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고통을 겪은 후
사회에 적응했습니다. 제가 인생을 시작했을 때 저는 매우 슬펐습니다. 서인 씨에 따르면 그는 매우 긴장한 채로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그 말을 들으면 겉보기에 강했던 나의 과거가 떠오른다. 진실은 분열과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고 그 이후로 그들 사이에서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서는 미묘한 신뢰감. 새로운 직원과 CEO의 공식 명칭이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 계층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는 내부적으로 CEO가 신입 직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서희는 관대한 편이라고 했지만 현우는 데이트가 아니라고 했고 현우는 부담감을 느꼈다. 나는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매우 조심했습니다. 프로젝트 저녁 식사 때 술을 마시면서 긴장한 표정을 짓는 걸 보고 현우의 얼굴이 금세 붉어졌어요. 나는 새로운 사람을 충분히 모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계속 꾸중을 듣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물을 주었어요. 너무 애쓰지 마세요. 술에 취했다면 나와 함께 가세요. 사장이 떠나면 시호는 어떻게 되나요? 그다지 따뜻하지는 않아서 놀란 듯했지만 서희는 너무 부끄러워서 부끄러움을 느꼈다. 제가 처리했는데 아주 아깝게 됐어요. 앞으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서희도 빼먹을게요. 그는 사무실에서 쓰러졌고 현우에게 발견되어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제가 그를 병원에 데려갔을 때 그는 다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회사 회장이 쓰러졌다고 합니다. 혼란이 일어났지만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은 서인이었다. 나는 이야기 전체를 기억하지 못한 채 태어났습니다. 나는 어지러움을 느끼면서 집에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현우는 서희를 차에 태웠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두운 데서 그녀는 한계가 없으니 혼자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시 떨어지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차의 운전석에 올랐다. 현우는 멍한 상태로 매우 조심스럽게 운전했다. 나는 가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를 확인하곤 하는데 그녀는 이미 거기에 있다. 정상적으로 걷는 것조차 힘들 만큼의 에너지가 없습니다. 현우는 다른 사람이 없어서 문을 여는 것을 도왔다. 안에 제가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잠깐 누워주시기 바랍니다. 끓여서 먹겠습니다. 현우의 작은 목소리가 참 매력적이네요. 매우 따뜻해요. 소파는 서희가 기대는 자리입니다. 제 의식이 희미해지고 있어요. 마치 오랫동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깨어났을 때 현우는 소파 반대편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잠들어 있는 동안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 고마움과 미안함이 느껴집니다. 그 순간 서희는 약간 화가 났다. 나는 이 사람에게 솔직하게 대하기로 결심했다. 내 마음, 나와 회사의 큰 차이, 또한 대표와 직원 구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거예요. 하지만 이런 감정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혼란스럽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성을 비웃듯 달려가던 우리 둘은 마침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늦은 밤까지 작업을 한 뒤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우리의 손은 자연스럽게 닿았습니다. 서희는 서둘러 덤불 속에서 손을 빼냈지만 마치 감전된 것처럼 심장이 쿵쾅거렸다. 현우는 아직도 자신의 말을 잊지 않고 곧바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솔직하게 미안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직원은 알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서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사장님과 직원들은 제가 늙어가는 걸 모르시죠. 말꼬리. 날씨가 흐렸기 때문에 현우는 매우 결심했다. 당신의 표정을 보면 알겠지만 나는 내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어. 나는 그것이 불순하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반했다. 가지다.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일을 하면서도 연인이 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소문은 더욱 널리 퍼졌고 일부 임원들은 이것이 회사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걱정이 된다. 직원들은 내가 조금 의심스러워하는 게 아니냐며 걱정했지만 나는 그가 진짜 CEO라고는 믿을 수 없었다. 새로운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와 데이트하고 싶다고 속삭이기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서로 좋아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거지에게도 환호하지만 두 사람을 숨길 수는 없다. 일자리가 없으니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는 의미가 무엇인가? 서인은 오랜 고민 끝에 현우에게 직업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우리 관계가 좋아질지 궁금했는데 현우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까 봐 잠시 말이 없었다. 마지막에는 내가 사업에 해를 끼친다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선생님, 아니요. 서희 씨도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여기를 떠나고 싶다. 저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서희의 마음에는 이유가 없다. 서희라는 이름이 마음에 와닿네요. 예상치 못했지만 매력적이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안으로 들어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완료되었습니다. 잠시 이 점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어느 날 모든 것이 아직 흐릿할 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우는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시간이 없고 스트레스도 너무 많아요. 잠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다.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지만 허리가 여전히 많이 아팠습니다. 서희는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나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모든 계획을 취소하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나는 현우를 보러 병실로 갔다. 본인은 평소에 강인함을 잃었다. 저는 너무 상처받고 비참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지만 현우는 달려와서 미안해요. 너무 밝게 웃다가 어지러워 보였나 봐요 라고 말해 놀랐다. 그는 회사의 프로젝트에만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그녀는 괜찮다고 내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병동 동료들은 그가 현우의 손을 꽉 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사진을 본 후 저는 이것이 매우 좋은 개인적인 감정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이란 바로 그것입니다. 태안현우는 며칠간 물리치료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는 서인에 의해 집으로 데려가졌습니다. 허리 부상 때문에 착용합니다. 혼자 사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내가 그들을 보호할 것이다. 너한테 주려고 했는데 둘 다 더 좋더라. 나는 멀리 가고 싶지 않아. 회사는 두 사람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관계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견해는 유익하고 어떤 견해는 유익하지 않습니다. 사장과 신입사원이 같이 살면 정말 웃기죠. 그들은 서로를 비난하며 그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서희는 그런 비난이 나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현우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다르다. 비교할 방법이 없습니다. 혼자 사는 건 긴 인생이에요. 그 중앙에서는 따뜻한 빛만이 빛나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인이 병에 걸렸습니다. 나는 갑자기 메스꺼움과 피곤함을 느꼈다.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과로 탓으로 돌렸어요. 며칠 후에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청천전사라는 말을 들었어요. 의사의 말을 듣고 난 후 서인은 임신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깜빡했네요. 나는 너무 늙었다. 의사는 진정하라고 말했습니다. 설명. 자연 임신은 드물지만 발생합니다. 당신은 임신 중입니다. 이는 조사 중이며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서인은 병원으로 이송된다. 제가 50대가 되어서도 이혼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을 때조차도 저는 여전히 그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기적을 이전에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것.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우에게 알렸다. 현우는 이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당황했다. 비전. 그것은 기억이에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 서인은 눈물을 흘리며 의사가 자신이 임신했다고 말했다고 썼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됐어, 현우?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의 손을 잡고
이 아이는 우리 아이예요. 라고 말하세요. 나는 잘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함께 일합시다. 나는 그것을 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서인에 따르면 울다. 실패했지만 나는 여전히 무서웠다. 그리고 그것은 내 마음에 깊은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가족과 관련된 감정이 내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극적인 방식으로 당신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회사 전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 소문은 회사 전체로 퍼져나가고 임원들은 CEO가 신입 직원과 결혼하지 않은 데 대해 화를 낸다. 공기 상태. 당신은 나이가 많지만 아직 아이들이 있다고 하더군요. 저도 건강이 걱정돼요. 폭우에도 불구하고 서희와 현우는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었으니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두 사람은 구청으로 갔다. 조용히 결혼을 등록하세요. 직원들의 반응은 다양할 수 있지만 대부분 직원들은 CEO가 행복하면 행복합니다. 다행히도 언론에서 축하를 받았습니다. 가능한 시나리오이지만 사업은 내부적으로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나는 조심했고 다행히 심각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임신 후로 몸이 건강해졌어요. 현재 이 회사는 서인 씨가 운영하고 있다. 임원진과 의료계에 일부 책임을 맡기세요. 광고업계에서는 산전 건강관리센터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여자는 휴식을 취했다. 더 선택. 그녀는 놀랐지만 아이를 키웠다. 서희와 협력하려는 현우를 위해서라면 어떤 변화라도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나는 아침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나는 부엌에서 간단한 음식을 요리하는 법을 배웠고 그녀는 내 식욕을 돋우어 주었고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태어나기 전에는 꾸준히 걷고 정보를 습득하세요. 다했다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조차도 가끔씩 전화해서 기분이 어떤지 물어보곤 합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서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만하고 쉬세요. 라고 말했다. 그를 다시 그런 모습으로 보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물론 저는 나이가 들어서 임신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믿습니다. 요소가 너무 큽니다. 많은 산부인과 의사는 혈압 문제에 대해 매우 신중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합병증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계속 걱정된다는 전화를 받았지만 현우는 항상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기도 엄청 고생할 것 같아요. 그녀는 가지고 있다. 점차적으로 그녀의 뱃속은 두 사람 모두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매일 감탄하며 자라다. 드디어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다가가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레오를 걱정했습니다. 그중 절반은 노인이고 특히 50대 초반이 많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출산하시길 바랍니다. 서희는 출산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정리했다. 아이를 모든 면에서 잘 돌봤어요. 완료되었습니다. 잠시 이 점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어느 날 모든 것이 아직 흐릿할 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우는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시간이 없고 스트레스도 너무 많아요. 잠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다.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지만 허리가 여전히 많이 아팠습니다. 서희는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나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모든 계획을 취소하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나는 현우를 보러 병실로 갔다. 본인은 평소에 강인함을 잃었다. 저는 너무 상처받고 비참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지만 현우는 달려와서 미안해요. 너무 밝게 웃다가 어지러워 보였나 봐요. 라고 말해 놀랐다. 그는 회사의 프로젝트에만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그녀는 괜찮다고 내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병동 동료들은 그가 현우의 손을 꽉 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사진을 본 후 저는 이것이 매우 좋은 개인적인 감정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이란 바로 그것입니다. 태안현우는 며칠간 물리치료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는 서인에 의해 집으로 데려가졌습니다. 허리 부상 때문에 착용합니다. 혼자 사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내가 그들을 보호할 것이다. 너한테 주려고 했는데 둘 다 더 좋더라. 나는 멀리 가고 싶지 않아. 회사는 두 사람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관계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견해는 유익하고 어떤 견해는 유익하지 않습니다. 사장과 신입사원이 같이 살면 정말 웃기죠. 그들은 서로를 비난하며 그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서인은 그런 비난이 나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현우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다르다. 비교할 방법이 없습니다. 혼자 사는 건 긴 인생이에요. 그 중앙에서는 따뜻한 빛만이 빛나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인이 병에 걸렸습니다. 나는 갑자기 메스꺼움과 피곤함을 느꼈다.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과로 탓으로 돌렸어요. 며칠 후에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청천전사라는 말을 들었어요. 의사의 말을 듣고 난 후 서인은 임신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깜빡했네요. 나는 너무 늙었다. 의사는 진정하라고 말했습니다. 설명. 자연 임신은 드물지만 발생합니다. 당신은 임신 중입니다. 이는 조사 중이며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서인은 병원으로 이송된다. 제가 50대가 되어서도 이혼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을 때조차도 저는 여전히 그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기적을 이전에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것.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우에게 알렸다. 현우는 이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당황했다. 비전. 그것은 기억이에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 서인은 눈물을 흘리며 의사가 자신이 임신했다고 말했다고 썼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됐어, 현우?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의 손을 잡고 이 아이는 우리 아이예요 라고 말하세요. 나는 잘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함께 일합시다. 나는 그것을 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서인에 따르면 울다. 실패했지만 나는 여전히 무서웠다. 그리고 그것은 내 마음의 깊은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가족과 관련된 감정이 내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극적인 방식으로 당신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회사 전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 소문은 회사 전체로 퍼져나가고 임원들은 CEO가 신입 직원과 결혼하지 않은 데 대해 화를 낸다. 공기 상태. 당신은 나이가 많지만 아직 아이들이 있다고 하더군요. 저도 건강이 걱정돼요. 폭우에도 불구하고 서희와 현우는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었으니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두 사람은 구청으로 갔다. 조용히 결혼을 등록하세요. 직원들의 반응은 다양할 수 있지만 대부분 직원들은 CEO가 행복하면 행복합니다. 다행히도 언론에서 축하를 받았습니다. 가능한 시나리오이지만 사업은 내부적으로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나는 조심했고 다행히 심각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임신 후로 몸이 건강해졌어요. 현재 이 회사는 서인 씨가 운영하고 있다. 임원진과 의료계에 일부 책임을 맡기세요. 광고업계에서는 산전 건강관리센터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여자는 휴식을 취했다. 더 선택. 그녀는 놀랐지만 아이를 키웠다. 서위와 협력하려는 현우를 위해서라면 어떤 변화라도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나는 아침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나는 부엌에서 간단한 음식을 요리하는 법을 배웠고 그녀는 내 식욕을 돋우어 주었고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태어나기 전에는 꾸준히 걷고 정보를 습득하세요. 다했다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조차도 가끔씩 전화해서 기분이 어떤지 물어보곤 합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서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만하고 쉬세요 라고 말했다. 그를 다시 그런 모습으로 보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물론 저는 나이가 들어서 임신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믿습니다. 요소가 너무 큽니다. 많은 산부인과 의사는 혈압 문제에 대해 매우 신중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합병증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계속 걱정된다는 전화를 받았지만
현우는 항상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기도 엄청 고생할 것 같아요. 그녀는 가지고 있다. 점차적으로 그녀의 뱃속은 두 사람 모두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매일 감탄하며 자라다. 드디어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다가가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레오를 걱정했습니다. 그중 절반은 노인이고 특히 50대 초반이 많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출산하시길 바랍니다. 서희는 출산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정리했다. 아이를 모든 면에서 잘 돌봤어요. 현우는 의사와 병원과 소통합니다. 진통이 시작되는 날, 서희가 책임을 맡았다. 나는 고통에 울부짖었지만 현우가 분만실로 들어오자 손을 내밀었다. 꽉 잡고 같이 들어가자. 전혀 괜찮아요. 나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숨을 쉴 수 없었고 결국 기절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기의 울음소리. 그 소리는 병실 전체에 울려 퍼지며 서인의 기분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의사가 아기가 건강하다고 말했을 때 나는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 모두 현우에게서 아이를 얻었다. 울고 있는 서희야, 너는 정말 많은 것을 해줬고 이 소중한 아이를 갖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당신이 우리에게 선물을 준 순간 나는 어떤 비판이나 편견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모두가 축하의 박수를 쳤습니다. 잃어버려도 상관없어요. 모두가 농담을 했지만 아이가 실제로 건강하게 태어나 두 사람 모두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가족을 이루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변할 거예요. 나는 그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공감합니다. 연령과 지위의 차이는 극복될 수 있다. 이 내용은 회사의 모든 직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시우의 아이 사진을 찍는 건 당연한 일이죠. 허락해 주신다면 저는 만족할 것이고 임원들도 만족할 것입니다. 직장에 대한 걱정과 상태에 대한 불안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나는 완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서희는 출산 후 진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현우는 요리와 건강 회복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저는 보통 출근해서 집에 돌아올 때 영유아용 분유를 사요. 기저귀 갈아입히는 법을 배우는 것 외에도 저는 모든 것을 배우는데 바빴습니다. 우리 둘 다 신입이에요. 그들의 부모는 서인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제가 엄마가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일의 부담 때문에 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현우는 미소를 짓고 아기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엄마를 갖게 됩니다. 그는 농담으로 그렇게 말했고 서희와 현우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 세상은 내가 눈여겨보던 아이들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이번에는 빛이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인생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습니다. 서희 씨는 예전에는 철의 여인이라고 불렸고 지금도 철의 여인이라고 불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가족 앞에서는 매우 친절했다고 말했습니다. 열광. 제가 검색해보니 실제 문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서인에게는 아이가 있다. 아마 현우는 제가 다시 회사에 복구하면 회사에서 일해서 다시 돌봐야 할 것 같아요. 당신은 신체적, 정신적 한계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두 아이를 동시에 키우는 것의 어려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때마다 두 사람은 우리 중 한 명이 포기하면 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어려울 때는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들에게 알려서 도움을 주세요. 그것이 그들의 의견이에요. 그것은 전환점이 되었고 서희는 갑자기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저에게 가족이란 따뜻한 가족이에요. 20년 전에 우리는 결혼했어요. 인생이 끝나면 가족은 그녀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그녀의 가족은 그럴 거예요. 현우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토대는 부모님의 죽음이었습니다. 나의 상실감은 천천히 치유되고 있습니다. 나는 매일을 우울한 얼굴로 보냈었다. 노력은 했지만 지금은 내 아이를 보고 웃고 있어요. 우리 일상 속의 작은 기쁨.
아기가 깊이 잠들면 나는 행복해요. 이 날이 왔고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서희에게 고백했고 그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손바닥 안에 감추다. 두 남자는 함께 일하여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 가족은 완벽하지 않아요. 스트레스, 사회적 태도, 세대 차이 등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극복 의지를 가진 팀입니다. 사랑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강력하기도 합니다. 사랑은 세다이고 새로운 삶입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 세상과 편견에 맞서는 것은 마법 같은 일입니다. 두 남자의 도전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나이나 이전의 실패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인생은 당신이 행복해야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이야기를 통해 전달됩니다. 오랜 시간 혼자 달려오던 서희는 길을 잃고 헤매던 현우의 부모님도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고 아이를 돌보기까지 했다. 저는 진짜 가족이 있고 그들의 삶은 젊었을 때와 똑같습니다. 더 많이 할수록 더 많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길은 순탄치 않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더라도 서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닐 거야. 아니, 현우랑 같이 있으면 둘이요. 사람들이 모여서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걷는 동안에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마도 나는 인생의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내 시간은 끝났고 우리는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 사랑의 날개를 펼치고 미래를 바라볼 차례입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세요.